독일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의 논쟁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과거 청산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청산과 관련한 유사한 개념이 전환기정의라는 것입니다. 전환기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과거 정권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체제가 바뀐 정권이 그 이전 체제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환기 정의의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을 때 과거 식민지에 부합한 그런 세력에 대한 단죄가 있고요. 민주화 이후에 과거 독재 체제를 지지했던 권력 엘리트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일이 되었을 때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산 정권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 그리고 민주화, 통일 등이 체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체제 전환 이후에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전환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 청산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수록 체제 전환 이후에 이루어야 될 화해 그리고 통합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청산을 성공적으로 할수록 체제 전환 이후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되는 구권력 엘리트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전환기 정의에 대한 경험적 결과가 이루어졌는데요.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124개 국가에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체제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기간입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 그리고 민주화가 된 국가가 다수인데요. 1970년대에는 남유럽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1970년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남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980년대 중후반에 아시아 지역에 한국, 대만, 필리핀 지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1990년대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은 대규모의 체제 전환을 가져왔고 그 결과 체제 전환 이후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의해서 사법 처리 등 많은 과거 청산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유사하게 많은 국가들이 사법 처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즉 사법 처리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고 그리고 사법 처리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새로운 체제의 안정에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4개국에서 가장 많이 실행한 과거 청산의 방식은 사법 처리와 총사면입니다.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은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즉, 초기에는 사법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요구를 일견 수용하지만 결국은 낮은 실행 가능성으로 인해서 총사면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초기에는 사법 처리, 후기에는 총사면이라는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방식인 것이죠. 여기에 필요하다면 배상과 진상규명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사법처리와 총사면을 하고 나라에 따라서 여기에 배상을 추가하거나 혹은 진상규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어떠한 과거 청산 모델이 타당할까요? 아마 사법 처리는 독일의 사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유일 지배 체제로서 권력 엘리트는 최고 권력자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임의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전체주의적인 체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처리를 하게 되면 다수의 권력 엘리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통합지향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가능하다면, 즉 북한 주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한다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과거 청산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배상 그리고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 청산이 가장 통합지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 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일 남북한 간에 신속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사법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사면을 하는 모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반면에 남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협상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사법 처리보다는 다소 낮은 처벌에 해당이 되는 진상규명 모델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1000년 이상 통일국가를 유지하였고 현재 분단의 역사는 지극히 짧은 70년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000년 이상 분단국가였습니다. 독일이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것은 1871년 비스마르크 때였습니다. 그 이후 독일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에게는 분단이 자연스럽고 통일이 예외적인 현상이라면 한국의 경우에는 통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분단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반도의 분단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이
양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냉전의 시작으로 인해서 두 개의 코리아가 한반도에 생겨났습니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외국의 탓도 아니고 내부의 탓도 아니고 둘 다의 잘못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이 더욱 더 고착화된 것은 바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한국민의 대다수는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약 80%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 열망은 세대 간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이 든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은 불가피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 엄격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한 그런 과거 청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 통일 이후 통합지향적인 과거 청산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